권력이라는 거 참 이상하죠. 어떻게 멀쩡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동료가 팀장이 되거나 그냥 친했던 선배가 직급이 좀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이 싹 변한 것 같은 느낌이요? 도대체 왜 아주 작은 권력만 손에 쥐어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대학교의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유명하면서도 뭐랄까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는 실험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던진 질문은 정말 근본적이에요. 내 행동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걸까요? 성격이냐 상황이냐 바로 이 문제죠. 실험 설계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남성 대학생 24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완전히 무작위로 교도관 역할과 죄수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장소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실에 진짜처럼 꾸며놓은 모의 교도소였죠. 처음엔 뭐 다들 장난처럼 어색하게 시작했겠죠? 그런데요, 딱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되자 이건 더 이상 실험이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잔인하게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2주 예정이었던 이 실험은요, 참가자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해서 단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은 거죠. 실험이 끝나고 교도관 역할을 했던 한 참가자가 남긴 말입니다. 나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죄수들을 거의 가축처럼 여겼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평범한 대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실험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사람의 타고난 성격 같은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단서, 상황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그냥 상황 탓으로만 돌리기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권력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가 제시한 권력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어요. 권력의 역설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만들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보죠? 보통 공감도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협력도 잘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권력을 얻는 순간 그 좋았던 모습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전에는 남의 말에 귀에 기울이고 관대하고 공감 능력이 넘쳤던 사람이 권력을 얻고 나면 갑자기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라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뭐 심리적인 태도 문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핵심에 바로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이 뇌세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보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뇌의 공감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3년에 캐나다 연구팀이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권력을 가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반대로 무력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손으로 공을 꽉 쥐는 단순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뇌를 관찰한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력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뇌에서는요, 이 공감 회로가 아주 활발하게 작동했어요. 그런데 권력을 떠올렸던 사람들 뇌에서는요, 이 회로가 거의 꺼져 있는 것처럼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권력을 실제로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졌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공감 스위치가 말 그대로 오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미 물리적으로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첫째, 상황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둘째, 권력은 우리 뇌의 공감 스위치를 꺼버린다. 이제 이 단서들을 합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흔히 권력은 부패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을 보면 진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권력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던 모습을 아주 크게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증폭시키냐고요? 우선 뇌의 공감 스위치 볼륨을 확 낮춰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걱정을 덜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본성이 아무런 필터 없이 훨씬 더 크고 대담하게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력은 그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확성기인 셈입니다. 원래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더 큰 선을 행할 힘을 얻게 되고 원래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직급,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의 영향력.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손에 쥔 바로 그 작은 권력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세상에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